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시 노영동 드림타워에 초대형 카지노가 이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카지노 이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달렸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중문관광단지에서 영업 중인 LT 카지노를 옮겨오겠다며 제출한 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적합, 1명이 조건부 적합을 주면서 평균 점수가 1000점 만점에 800점을 넘어 적합으로 결론난 겁니다.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일자리 창출 부분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드림타워는 건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전기와 소방, 상하수도 등의 사용 승인 검사를 받고 있고 10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은 건물 사용 승인과 호텔 등급 심사를 받으면 곧바로 카지노 이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심의를 계기로 일자리 1등, 세금 1등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제주 도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1등 향토 기업이 되도록. 이전 허가 전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남아있는데 카지노 대형화와 주거권,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이 드림타워 특성상 교육권이라든가 주거권이라든가 이런 공익적인 부분들도 좀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죠. 영향평가 심의에서 적합 판정이 나온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원희룡 지사가 이르면 오는 10월에 이전을 허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초대형 카지노 이전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통해 원희룡 도정은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박의 도시 마카오도 주거지역 한복판에 카지노를 허가하지는 않는다며 철학이 있는 도정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학습권과 주거권은 불가침에 걸림을 천명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과도 맞바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심의 결과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 상생을 실천하겠다는 진정성과 실현 의지를 믿어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드림타워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라며 고공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낮 10시쯤 제주시 노영동 드림타워 약 30m 높이의 8층 난간에서 건설 노동자 4명이 체불 중인 대금 2억 원을 지급하라며 4시간가량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D디자인사의 하청업체 직원들로 전해졌으며 소방당국은 사다리차와 안전매트를 설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나서면서 도내 의사들도 파업에 참여했는데요. 이 때문에 제주 지역 동네 의원의 40%가량이 오늘 하루 휴진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인 의원 10여 곳이 모여있는 한 건물입니다. 오늘 하루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병원 출입구며 엘리베이터 등에 붙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 있는 의원 가운데 절반이 오늘 하루 휴진하면서 일부 환자들은 헛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을 좀 몰랐으니까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 입장에서는 모르고 온 거거든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나서면서 도내 전공의와 의대생 150여 명이 오늘 오전 8시부터 24시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개업이까지 동참하면서 도내 동네 의원 450여 곳 가운데 40%인 177곳이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후에 이보다 더 심한 그리고 더 장기적인 파업 투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종합병원 6곳은 필수 인력을 남겨 정상적으로 진료를 진행했지만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면서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제주도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해 진료 공백이 크지 않다며 휴업하는 병의원이 30%를 넘을 때 발동할 수 있는 진료 개시 명령은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환자들이 가서 진료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했고,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편하다는 이런 전화가 지금 들어온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다시 2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진료 공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이 바다 수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주 해역에 올해 첫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양식 어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넙치 2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양식장입니다. 바로 앞 바닷물을 끌어쓰고 있는데 최근 수온이 갑자기 오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조 안에 넙치 수를 줄이고 하루 300kl의 액화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액화산소를 공급하면 수조 안의 용존 산소량이 높아지는데요. 수온이 올라가면 용존 산소량이 낮아져 집단 폐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산소 조절은 임시 방편에 그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 연안 표충 수온은 평년보다 4도 높은 29.5도까지 치솟은 상황. 적정 수온보다 2, 3도 높아지면서 벌써부터 넙치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어가 최적 수온이 20에서 22도씨인데 그걸 벗어나서 높은 온도가 되면 고기가 생활 밸런스가 흐트러지고 어병이 많아져서 폐사가 많아지는 거. 해양수산부는 제주 지역 모든 해역의 수온이 26도를 웃돌면서 올해 첫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문제는 일조량이 많은 데다 제주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더운 남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수온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따뜻한 기류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거든요. 다음 주 내내.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가 28도인데 이 온도 이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3년 동안 고수온으로 인한 제주 지역 양식어가의 피해는 30억 원. 예년보다 수온 상승세가 더 가파른 데다 중국발 고수온 저염분수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양식어가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불볕더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제주시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6.3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북부와 동부에는 폭염경보가, 남부와 서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광복절인 내일도 폭염특보는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종일 맑겠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후텁지근한 날이 계속되겠는데요. 한낮에 오른 기온이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밤낮 없이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북부 27도, 서부와 남부, 동부 26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북부가 35도, 동부 32도, 서부와 남부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대체로 맑겠고요.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불볕더위에 도내 전력 사용량이 연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도내 최대 전력 사용량이 100만 9천 킬로와트로 하루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아직 예비율이 21.1% 수준으로 전력 수급에는 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에 항공기가 고장나 결항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제주공항 계류장에서 김포행 에어부산 항공기 왼쪽 날개에
공기 흐름 감지 센서가 폭염에 고장나 승객 200여 명이 출발하지 못한 채 항공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소방대가 여객기 날개에 물 5,000리터를 뿌렸지만 열이 식지 않으면서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을 투입해 승객을 수송했습니다.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 강봉근 선생이 독립유공자 정부 포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고 강봉근 선생은 제주 출신으로 1930년 전남 여수국립수산학교 재학 시절 광주 학생운동을 지지하는 동맹 휴교를 계획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고 강봉근 선생 등에 대한 정부 포상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열리는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귀포 운진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관광객 44살 A씨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수중 레저업체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수중 레저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위험을 무릅쓰고 80대 부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내부가 모두 불에 탔지만 인근 밭에서 일하던 60대 여성 A씨가 집안에 있던 80대 부부를 직접 구조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A씨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부부를 신속히 구조하면서 무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코로나19 25번째 확진자가 27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17일 일본에서 입국해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돼 제주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25번째 확진자가 어제와 오늘 두 차례 검사에서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격리 치료 중인 확진 환자는 3명만 남게 됐습니다. 제주 최대 규모의 제주 한림 해상 풍력 발전 개발 사업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에 계획된 한림 해상 풍력 발전 개발 시행 승인을 고시했습니다. 한림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지구 지정 면적은 546만 9,687제곱미터로 5.56메가와트 용량의 해상 풍력기 18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경명 두모리 일대 탐나 해상 풍력보다 3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12일부터 진행한 사주와 구주주 청약에서 90.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의 2대 주주인 제주도도 4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